자, 이어서 우리 이제 파랑이 시점, 이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고! 기파랑, 배째 고등학교 2학년. 부모님과 원수 같은 형 하나를 둔 평범하기 그지없는 고등학생이다. 기블루, 학교 아니야? 까딱. 오늘 끝나고 PC방 콜? 귀찮아. 너희끼리 가. 화기애애한 학교 생활까지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음악이라면 장르 상관없이 꽤 좋아하는 편이었다. 밴드도 좋고 힙합도 좋고 재즈도 괜찮았다. 가끔이지만 클래식을 들을 때도 있었다. 이런 내게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모한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다. 아주 오래된 골칫거리였다. 이번에 나온 판도라 노래 들었어? 들었어. 어제 티처 영상 봤는데 완전 작정하고 낸 것 같더라. 무슨 작정? 내 통장을 털어갈 작정. 너 판도라 좋아했었지? 멍하니 운동장을 바라보던 나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눈을 찡그렸다. 사실 듣고 싶진 않지만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고 있으면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들은 평론가처럼 판도라의 컨셉과 의의에 대해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다. 난 유한이가 그렇게 귀엽더라. 그래? 난 거기서 리더인가 맡고 있는 애가 제일 괜찮던데? 걔가 유한이야. 헐, 미안. 나는 애들 얼굴밖에 몰라. 너무 많아서 이름을 못 외웠어. 즐거워 보이네.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거리며 웃던 우리 사이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다. 난 레오가 좋던데. 레오 남자한테도 인기가 많네요. 나도 레오 좋아. 생각보다 작곡도 잘하더라. 케이블에서 하는 무슨 패션 프로그램도 나오지 않았었나? 맞을걸? 걔 해썸이었다니. 남자들 나와서 옷이랑 꾸미는 방법 알려주는 프로그램 맞는 것 같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에 나는 시선을 돌렸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쏟아지는 시선. 이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내게 시선이 닿는 순간 그들은 머릿속으로 나와 내 형을 끊임없이 비교할 게 분명했다. 너무 흔한 일이었고 늘상 있는 일이었다. 판도라의 레오. 한번 나타났다 하면 TV와 인터넷을 폭발시키는 그 인간이 바로 내 형이었으니까. 피곤해. 나는 창가 쪽으로 몸을 완전히 틀어버렸다. 그들은 내가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듯한 티를 내자 슬슬 사방으로 흩어진 후였다. 그 인간은 이런 걸 잘도 견디는구나. 아니지,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시선 받는 걸 즐겼던 것 같은데.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시선과 호응에 익숙했던 그를 떠올리며 어깨를 떨었다. 연예인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다. 지겨워. 덕분에 시달리는 건 항상 나였다. 나는 꽤나 수수한 인간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눈에 띄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의 형과는 정반대였다. 우리는 평범하게 화목한 집에서 태어나 차별 없이 사랑받으면서 자랐다. 기아야는 선천적으로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재주가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보통의 형제들과 비슷했다.
문제는 언제나 현관문 밖에서 일어났다. 그때 생각나면 암울하지. 지금도 썩 즐거운 건 아니지만 내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은 모두 기하얀으로 물들어 있었다. 형의 주변에는 그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혹은 그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잔뜩 있었고 그들은 만만해 보이는 나를 먼저 노렸다. 특히 여자애들의 진요함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무서웠다. 역시 여자는 싫어. 시끄럽고 정신없고 이기적이야. 기하야는 자신을 보며 열정하는 여자애들을 보면서 사랑스럽다느니 귀엽다느니 하는 말을 짓걸어댔지만 미친 거지. 어떻게 그 인간이랑 너랑 형제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제 컴백하면서 바빠지면 사람 좀 덜 귀찮게 만들겠네. 집에 온다고 했던 날짜가 언제더라? 캘린더에 적어둔 것 같은데 그날은 절대 튀어야겠다. 무심코 핸드폰을 켰다가 잠근 화면에 떠오른 사진에 인상이 구겨졌다. 뭐야 이거? 이 미친놈이 자기 셀카로 해놨잖아. 핸드폰 애정 가득 채우고 있는 금발머리를 보자 짜증이 치밀었다. 바빠 죽겠다는 인간이 이건 또 언제 해놓고 간 거야?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죽인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내 핸드폰은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라는 이름의 원수는 집에 올 때마다 바탕화면을 자기 사진으로 바꿔놓고 갔다. 꾸준하다 꾸준해. 아마도 내가 자고 있을 때 와서 잠금 해제하고 몰래 바꾼 것 같았다. 내 손을 이용해서. 질색. 같은 핏줄이지만 확실히 제정신은 아니다. 내 입에서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인간이랑 쌍둥이로 태어났느냐? 나라도 팔아먹은 건가? 하도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나는 기하얀과 관련된 모든 걸 피해 다녔다. 기하얀이 좋아하는 것, 기하얀이 자주 가는 곳, 수많은 지뢰 중에서 내가 가장 열심히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하얀을 좋아하는 인간들이었다. 저거 팬들도 정상은 아니야. 예상은 했지만 말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더 이상한 녀석들이라고.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이보다 어울릴 수가 없었다. 어쩔 때는 흡사 사이비 종교를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으니까. 기하얀 팬이 나타나면 도망갈 것. 말도 섞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 것. 수업이 끝난 후 나는 빠르게 짐을 챙겼다. 아는 사람이 바글거리는 학교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바글거리는 곳이 나았다. 서점이나 갈까? 가는 김에 음반 매장 들려서 저번에 못 샀던 앨범도 사야겠다. 가방을 잠그던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그 인간이 어제 전화해서 중요한 날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게임하면서 건성으로 흘려들었더니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뭐 별 상관없겠지. 별일이 있겠어. 항상 가던 서점이고 음반 매장이었다. 특별한 일이 생길 리가 없었다. 내 일상은 매일이 시끌벅적한 형과는 달리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좋아, 가볼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대충 어깨에 걸쳤다. 아까 판도라와 레오 어쩌고 하면서 떠들던 여자애와 눈이 마주쳤다. 움찔! 상대가 반응하는 게 보였지만 나는 무심하게 등을 돌려 걸어갔다.
파랑이 사라진 후 교실에서는 약간의 소란이 일었다. 방금 봤어? 어떡하지? 아까 이야기하는 거 들었나봐. 파랑이 앞에서는 레오 이야기 꺼내면 싫어한다 그랬지? 아마 그럴걸? 신경 쓰이니까 초콜릿이라도 사다 줄까? 단 거 좋아하는 것 같던데. 오, 그거 괜찮을 것 같다. 나 가방에 먹으려고 사온 거 있어. 그거랑, 나도 젤리 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아이들이 각자 가방이며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모자라면 내일 또 올려두면 돼. 그거 좋은 생각이라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녀간 후 아무도 없는 파랑이의 책상 위에 곡물처럼 간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와우.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있자. 바로 이어서 생각해보면 그 녀석과는 첫 만남부터 심상치가 않았다.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 나는 자주 가던 음반 매장인 콜드트랙스에서 그 녀석과 만났다. 첫 인상은 별거 없었다. 순하게 내려가 있는 눈매, 단정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목구비, 목과 어깨가 꿋꿋하게 뻗어있는 자세에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왠지 모르게 얌전한 느낌의 여자에 내가 느낀 첫인상은 그게 전부였다. 내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앨범을 바닥에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오빠의 앨범이 방금까지 얌전했던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모습에 당황해서 아무 반응도 못한 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여자의 반응이 더 강렬하게 변했다. 으악, 안 돼! 앨범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앨범님! 우리 오빠의 앨범이, 오빠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간 앨범이. 저게 뭐야? 그리고 여자와 마주한 순간 움찔. 야, 우리 오빠 당장 안 줘? 어디서 감히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앨범을. 나는 목숨을 위협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내게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던 여자가 무언가를 보더니 자리에서 멈췄다. 그 시선의 끝을 따라가 보니 내가 들고 있던 앨범과 가방에 닿아 있었다. 너도 판도라 좋아하는구나? 뭐? 내가 설마 우리 동네에서 남자 밤비를 만나게 될 줄이야. 영광이야. 만나서 반가워. 아무래도 앨범을 가지고 있던 나를 판도라의 팬으로 오해한 모양이었다. 아니라고 몇 번을 부정해봤지만 전혀 들을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애가 누군데? 역시 레오? 아니라고! 세상에서 레오를 가장 싫어하는 나와 세상에서 레오를 가장 좋아하는 여자애. 그렇게 나는 전예정과 처음 만났다. 예정은 겉보기와 달리 엄청나게 씩씩하고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는 능력이 있었다. 질색하는 내게 자연스럽게 다가온다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특이하네요. 누가 기아얀 팬 아니랄까봐. 사람 휘두르는 것도 둘이 똑같았다. 오히려 이쪽이 더 직설적이라고 해야 하나? 기아얀의 경우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사람을 살살 약올려대는 느낌이라면 이쪽은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느낌이었다. 물론
내 입장에선 둘 중에 어느 쪽이든 귀찮기 매한가지였지만, 하지만 역시 그 녀석이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건드리는 건 좀 그래. 기분이 이상하다고 해야 하나? 그거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란다? 그건 보통 여자애들이 내게 다가올 때 느낀 것과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건 사랑이야.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입술이 마르는 느낌. 나도 잘 모르겠다. 예정은 언제나 이야기할 때 사람의 눈을 마주보는 버릇이 있었다. 시선을 피해도 소용이 없었다. 녀석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열이 오르는 얼굴을 후드 안으로 가리기 바빴다. 심심하네. 뭐 볼 거 없나? 책은 다 읽었고 이제 볼 것도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SNS 확인했다. 내 SNS는 정말 사람만 있었다. 내가 글을 올린다는 용도보다는 메모용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SNS의 본 기능을 이용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사나 구경할 때 정도? 응? 전예정 아직 학교인가 보네. 스크롤을 내리자 방금 전에 애정이가 올린 글이 보였다. 오후 방송 끝나고 방송실에 혼자 남아서 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마르르 이어지는 레오 사진, 레오 기사, 레오 팬아트. 화면을 채우는 기아얀의 얼굴에 나는 속이 거북해져서 창을 닫아버렸다. 저 인간이랑 한 집에서 일주일, 아니 하루만 살아보면 생각이 바뀔 텐데. 맨손으로 소도 때려잡을 것처럼 활기찬 녀석이 레오라는 이름만 들으면 짝사랑하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는다. 옆에서 보면 신기할 정도였다. 그 인간이 뭐가 그리 좋다고. 어차피 생긴 것도 나랑 비슷하고, 이란쌍인데 좀 다르긴 해.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성격으로 따지면 걔보단 내가 어허 이거 봐라. 인식하고 있네. 의자에 기대 투덜거리던 나는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말에 굳어버렸다.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파랑아. 솔직해지렴. 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이제 나도 미친 거야? 나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미친 녀석들 사이에 있다 보니 나도 미쳐버린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었다. 갑자기 울린 진동소리에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했다. 전예정. 다행히 좀 봐라. 누가 보면 내 방에 CCTV라도 달아놓은 줄 알겠네. 또 시답지 않은 잡담이나 레오 찬양이 이어지겠지 하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니, 누르려고 했다. 내가 누르기도 전에 전화가 툭 끊겼다.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예정에게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지? 그리고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받기도 전에 뚝 하고 끊겨졌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전화가 이어졌다. 이쯤 되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 시점, 그 시점이죠. 주인공이 막 이제 그 레오 사진 보다가 들킬 뻔해서 그걸 끌려다 보니까 그 사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나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예정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짧게 여러 번 걸려왔다 끊어진 전화. 그리고 짜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메신저도 SNS도 확인하지 않는 전예정. 아래에서 스물거리면서 올라오던 불안감이 점점 길게
변하고 있었다. 왜 전화 안 받냐? 무슨 일인데? 지금 학교야? 제발 대답 좀 해. 답답한 마음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기다려도 애정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초조하게 시간은 흘러갔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 아까 학교라 그랬었지? 나는 핸드폰을 꽉 쥔 채 메신저와 SNS를 돌아가며 확인하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은 고사하고 간신히 교통카드만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방에서 뛰쳐나왔다. 파랑아, 어디 가게?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가는지 알려주고 나중에. 질문에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안 좋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 채 떠오르고 있었다. 걱정하는 것 봐. 나는 운동화를 거의 구겨 신은 채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 문을 열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질주했다. 저거 버스 온 것 같은데. 맞네, 16번. 아파트 계단에서부터 뛰어온 탓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나는 거칠게 튀어나오는 숨을 갈무리하며 신라고등학교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제발 답장 좀 해라. 손에 든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지만 여전히 예정에게 온 답장은 없었다. 빨리 좀 가라. 빨리. 나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빨리를 주문처럼 반복해서 되뇌었다. 정류장에 잠깐 멈추는 시간이 아까웠고 신호라도 걸리면 내려서 뛰어가고 싶었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핸드폰만 바라보던 나는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여유도 없었다. 이번 정류장은 신라고입니다. 하차하실 분은 옆에 있는 배를. 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나는 이미 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가슴이 쿵쿵거리면서 뛰기 시작했다. 불안감과 걱정이 엉망으로 뒤섞인 심장 소리를 낳고 무거운 데다 거칠었다. 이윽고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나는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있는 곳으로. 그쵸? 그렇게 해서 와서 막 따지고 걱정하고 막 확인하고 그랬죠? 귀여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남자 시점, 리키파랑의 시점을 다 봤네요. 본 스토리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